어쩌면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마음을 솔직히 다 꺼냈던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기에 내 아픔도, 과거도,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그 진심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약점처럼 돌아온다는 거요. 친할수록 모든 걸 다 말해야 한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내 속을 다 보여줘야 진짜 친구고 숨기면 거짓된 관계일까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진실하면 모든 게 풀릴 것이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 그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삶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봐,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외치듯 내 마음을 꺼내 보입니다. 결국 지치고 마음이 털리고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진심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상대의 눈에 나를 맞추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진심을 흘려보내고 결국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신중하라.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다. 이 말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은 적, 모든 걸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무시당한 적, 그 이후로 사람을 더 조심하게 된 적,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을 나눈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열어주면 그 진심은 언젠가 소문이 되고 무기가 되고 결국은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심은 말할수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타이밍에, 지켜야 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만큼만 보여질 때 비로소 존중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지 말아야 할 마음의 문,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나의 중심, 그리고 진짜 관계를 위한 숨김이 아닌 지킴의 기술. 그 세 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 사이엔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깊습니다. 그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선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선은 바로 마음을 다 보여주지 말 것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숨기는 게 정당한가요? 숨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진짜 관계가 아닌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꼭 솔직한 걸까요? 그 솔직함이 언제나 당신을 위로하고 보호해 줬나요? 오히려 내 진심을 드러낸 순간부터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던 적은 없었나요?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그 이후로 내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게 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취약함을 공유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인가를 먼저 보라.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중반의 강민수 씨는 새로 옮긴 회사에서 따뜻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점심도 함께하고 퇴근 후엔 종종 술 한잔하며 속 이야기도 나눴죠. 어느 날 민수 씨는 그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부모님 병원비도 부담되고 솔직히 일도 버겁다. 그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다른 부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 요즘 일 힘들다며. 집안 사정도 그렇다던데 힘들겠네. 민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넨 진심이 이야기가 되어 흘러다니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회사에서 사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었지만 보여줄 상대가 틀렸구나. 그가 나중에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진심을 보이면 상대도 그러겠지. 내가 아픔을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척하면서 판단할 수 있고 잠시 위로한 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나 펼칠 수 있는 소식지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신뢰 속에 천천히 꺼내 보여줄 당신 존재의 중심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만 일방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진 않나요? 내 진심이 가벼워지는 느낌, 내 이야기가 흘러다니는 기분. 한두 번 느낀 적이 있다면 이미 신호는 울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 보여준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을 아껴야 할 때 말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껴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준을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은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건넨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많은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막을 수 있고 무너지는 관계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숨김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지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마음의 선은 바로 남에 대한 비판과 비밀을 나누지 말 것입니다. 사람 사이를 가장 빠르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식은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공감은 언제나 진실한 말 위에서만 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사실 걔가 이런 애야. 그 일 나만 아는 건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런 대화는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말한 당신의 신뢰가 상대의 머릿속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말했습니다. 친밀함은 서로의 약점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어느 방송국의 예능 PD 김모 씨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와 늘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업계 사람들 이야기, 누구는 어떤 성격인지, 누구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함께 수군거리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모 씨가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출연자 섭외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했던 뒷말을 원래 주인공 귀에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후배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원래 말은 저렇게 해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결국 프로그램은 엎어졌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 이야기를 쉽게 한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해지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 그녀가 깨달은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함께 나눈 뒷이야기보다
그걸 쉽게 털어놓는 내 자세가 더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습관, 남의 비밀을 나누는 태도는 언뜻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안의 경계를 허물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보며 당신이 언제든 누군가를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결국 그 언젠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판은 진실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결국 관계의 신뢰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이건 심리학 이전에 경험으로 배워야 할 법칙입니다. 물론 마음속 불만을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너무 답답하고 누군가의 이기심이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그 감정을 풀고 싶은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번만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과연 나의 감정을 진심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한 뒤 내 신뢰는 더 깊어질까? 더 얇아질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와 인격,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을 헐뜯으며 가까워지지 말고 남을 감싸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있지 않나요? 그 말의 칼날은 곧 당신을 향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판은 쉽고 공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판으로 만든 공감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기준을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담는 것으로 그친다. 이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진짜 남을 사람은 당신이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감정까지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때 느꼈던 분노를, 속상했던 마음, 억울했던 감정, 눈치, 불안, 초조함까지 전부 토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어쩌면 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말해도 된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종종 조절 없이 내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잃게 된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 보여줘야 진짜 친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울음을, 화가 날 때는 분노를, 외로울 때는 투정을 모두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쏟아냈을 때 그걸 고스란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든 감정을 말하는 것과 감정을 건강하게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드러낼지 말지, 지금 이 말을 해도 될지,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지를 고요하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한 다큐멘터리에서 30년 넘게 친구 관계를 이어온 두 노인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같이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에게 불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불편한 감정은 없었나요?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내 것이지. 굳이 그 사람에게 다 쏟을 필요는 없었어요. 말하고 나서 관계가 어긋날 것 같으면 그냥 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 말이 전하는 울림은 꽤 깊습니다. 내 감정이니까 내가 다 말해도 된다는 건 어쩌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 위를 오갑니다. 그 감정을 매번 타인에게 쏟아낸다면 그건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방식의 솔직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입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지나가는 파도인지 진짜 내면의 소리인지 가만히 살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 문을 쾅쾅 두드리며 모든 걸 털어놓는 순간 상대는 그 안에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강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간격은 비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간격은 숨김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어떤 감정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보다 감정을 품어줄 수 있는 사이가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무슨 일이든 다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한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세요. 덜 말하고 더 느끼세요. 덜 쏟아내고 더 지켜보세요. 그 절제가 당신의 감정을 더욱 귀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품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다. 진짜 관계는 말보다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끝까지 지켜야 할 내 마음의 선은 무엇인가? 가까우니까 다 말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울고, 화내고, 속상한 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 감정을 얼마만큼 털어놓느냐보다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자라납니다. 마음이 깊을수록 표현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쏟아내기보단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존중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성숙일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모든 걸 말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기보다 감정을 품어줄 수 있는 사이. 그게 더 깊고 단단한 인연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이해하라.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내 감정을 충분히 살피고 정돈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 없는 진실은 때때로 무지보다 더 해롭다. 가까운 사이라서 뭐든지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때로는 관계를 더 쉽게 깨뜨립니다. 누군가 내게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그 모든 걸 다 받아내야만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감정을 잘 나누는 법, 때로는 조용히 스며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지닌 마음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무작정 기대기보다는 그 무게를 먼저 가늠해보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감정이 지금 나눌 수 있는 감정인지부터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가까울수록 예의를 잊기 쉽고 감정은 깊을수록 경계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조금 덜 말하는 용기, 조금 더 머무는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걸 말하는 게 솔직함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그게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숨겨야 할 것은 비밀이 아니라 마음의 절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거리감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품을 때 가장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마음만이 진짜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조금은 덜 말하고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만큼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곁에 늘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